안녕하십니까. 과학으로 보는 불교의 중심사상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기론의 의미를 알아보면서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가 무엇인가, 내가 보는 세계가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릴레의 상대론을 살펴보면서 기차 안에서 도시락에 있는 밥알의 속도, 그것이 관측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관측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앞에 있는 책상의 속도라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바닷물이 왜 짠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닷물에는 짜다는 자성이 없다는, 그리고 나 자신도 뭔가를 짜게 느끼는 그런 변치 않는 성질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문제로, 촉감에 관한 문제로는 테이블이 평평하다고 하는 것은 하다고 우리가 감각 경험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 이 테이블은 평평하다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감각기관이 모든 것을 다 평평하다고 느끼게 감각 경험을 하는 그런 상태인 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우리 몸이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벽이란 사실 벽이 아니고 돌멩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 몸이 뚫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감각 경험을 무수히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변치 않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나의 몸도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나의 주관도 대상을 그렇게 느끼게 하는 어떤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각의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하늘은 왜 푸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시 하늘이라는 것이 푸르다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눈은 무언가를 볼 때 그것을 푸르다고 보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천자문에는 하늘이 검다고 나오는데, 상당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경험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땅 위에서 봤을 때는 하늘을 푸르다고 보는데, 정말 우주 공간에 나가면 하늘이 그냥 검단 말이에요. 우주선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빛이 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검습니다. 이거는 뭐를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하면은, 하늘이 푸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늘이 푸르다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근거를 일단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이 왜 푸른가? 물리학적인 설명이 이렇습니다. 여기 태양이 있으면은 푸른빛 계열의 빛은 공기를 만나면서 전부 다 산란이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온 태양빛이 이 공기층에 부딪히면서 산란이 됩니다. 태양에서 온 빛이 각각의 공기에서 산란돼서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하늘을 봤을 때 태양에 있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의 하늘은 푸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건 빛이 공기에 부딪히면서 흩어지게 되는데 붉은 계열의 빛은 잘 흩어지지 않고 그냥 쭉 통과하는 데 비해서 푸른색 계통의 빛은 붉은색 계통의 빛보다 흩어지게 되고 그 빛이 흩어지는 것에 의해서 태양이 있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의 하늘은 전체가 푸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구름이 끼었을 때는 하늘이 푸르게 보이지 않겠지만 그건 구름이 하늘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푸르다고 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름만 끼지 않았다면 하늘은 언제나 푸르구나, 하늘은 푸르다는 자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만약에 하늘이 푸르다는 자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푸른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한 예로 밤하늘은 푸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공간에 나가보면 하늘은 푸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이 푸르다는 것은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주 맑은 날, 그것도 밤이 아니라 낮에 대기층이 두껍게 깔려있는 지구 위에 서서 봤을 때 하늘이 푸르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런 여러 조건들이 하늘을 푸르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여러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만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한 경험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의 연이 성립해 있었을 때 우리에게 하늘은 푸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구름 끼지 않은 날은 언제나 하늘이 푸르다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하늘은 푸르다, 하늘은 푸르다는 어떤 변치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늘은 푸르다는 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합리하다 하는 것이죠. 밤에는 푸르지 않고 우주공간을 나가도 푸르지 않은 그 하늘에다 대고 우리가 푸르다는 자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뭐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하늘은 푸르다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물을 보면서 푸르다고 보게 되는 변치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늘과 우리 사이에는 하늘을 우리가 푸르게 보게 하는 어떤 맥락이 형성된다, 그런 인연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연은 사실은
무한한 인연입니다. 왜 무한한 인연이라고 하느냐? 그 하늘이 푸르다고 하는 간단한 사건은 사실은 지금의 우리, 지금의 지구라는 것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을 푸른 것이라고 보지만 만약 푸른빛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늘은 푸르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일예로 만약에 노랑빛만을 볼 수 있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생명체는 하늘을 보면서 노란색으로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른색의 빛이 산란이 되기 때문에 하늘이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사실은 전제한 거예요. 우리의 감각기관을 전제해 놓고서 하늘이 푸르다는 자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무한한 인연은 사실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푸른색을 볼 수 있게끔 진화됐다고 하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대상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은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과는 아주 다른 환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에는 대기의 구성 성분이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들은 대기의 구성 성분이 지구하고 전혀 다릅니다. 오직 지구에만 지금과 같은 질소의 농도와 산소의 농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구 자체가 다른 행성과는 다르게 진화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례로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들은 거의 비슷한 대기 농도를 가지고 대기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도 최초의 지구는 그것들과 비슷한 대기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만 유독 다른 행성과 다르게 대기 구성 성분을 갖게 된 이유는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체가 존재하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십억 년의 기간입니다. 수십억 년의 기간 동안 광합성을 하게 되면서 산소를 뿜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 대기는 다른 행성과는 전혀 다른 구성 성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지구 대기가 있음으로 해서 태양에서부터 오는 빛이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푸르다고 느끼는 이 간단한 사건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의 상황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지구상에서 있었던 수십억 년의 지구의 진화 과정과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이해해야만 간신히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구의 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생명체가 지금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환경 위에서 생명체가 그냥 붙어 산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환경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만들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생명체는 또 지구 환경을 다른 행성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꿔놨다는 것이죠. 지구라는 환경 위에서 생명이 살지만 그 생명이 지구 환경을 바꾸는,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생명체하고 대기라든가 토양이라든가 물이라든가 하는 지구의 환경하고가 서로 같이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진화라고 합니다.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고 지구상에서 최초의 생명체는 38억 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38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생명체 혼자만 진화한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진화하면서 지구 환경을 바꾸고 그 바꾼 환경이 다시 생명체에게 또 다른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서로 밀고 당기면서 역동적인 상호 관계의 맥락을 형성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진화라는 것하고 생명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전체다. 그래서 생명만이 진화한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도 같이 진화해왔고 그런 진화의 누적적인 결과로 지금 이 순간 지구 대기는 현재의 구성 성분을 갖게 됐고 그 진화의 누적적인 결과로 우리의 눈은 푸른빛을 볼 수 있게 됐고 그 무수한 인연의 결과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빛이 산란되는 그 빛을 보면서 우리는 하늘을 푸르다고 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똑같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늘은 푸르다는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어떤 대상을 푸르다고 보는 그런 결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라는 주관이나 하늘이라고 하는 객관이나 똑같이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자성입니다. 변치 않는 어떤 결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주관이나 대상이라는 객관이나 모두 무아이고 무실체적이다. 그 무아이고 무실체적인 주관과 객관이 무한한 인연 속에서 만나게 되면서 하늘을 푸르다고 느끼게 하는 감각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과 하늘이라는 대상의 법과 그 둘이 모두 무하다. 인법 이무화가 됩니다. 나도 무아이고 대상도 무아이지만 그 무아인 두 존재자 사이에 하늘을 푸르게 본다고 하는 감각이 만들어지고 우리들은 하늘이 푸르다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하늘이 푸르다는 관념이 생성이 됩니다. 이 역시 서로가 의지하고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지와 연관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세계를 아무리 본다고 하더라도 해명될 수 없는 무한한 과거로부터의
인연의 결과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무지개와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무지개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본다고 하면 이 화면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에서부터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얀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 색깔이 다 섞여 있는 그 빛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가 하늘에 떠 있는 물방울입니다. 이건 또 다른 물방울이고요. 이 물방울에서부터 오는 빛을 관측하는 나는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무지개는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해를 등지고 서 있을 때 내가 바라보는 하늘 위에 무지개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태양이 있고 내가 여기 있고 이 반대 내가 바라보는 그 하늘에 무지개가 형성이 되는데 교과서에서 나오는 설명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흰 빛이 들어와서 여기서 한번 굴절하고 여기서 반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굴절하게 되면서 빛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빛이 굴절을 하게 되면은 빛의 여러 성분들이 갈라져서 나오게 됩니다. 뉴턴이 처음으로 관측한 것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프리즘이라는 유리가 있으면은 흰 빛이 이렇게 돌아가지고서 붉은 빛,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들이 있겠죠. 붉은 빛이 이렇게 꺾어지는데 이 굴절률이 다릅니다. 붉은 빛과 보라색 빛이 서로 다른 각도로 굴절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유리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흰색의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모든 색깔이 다 한꺼번에 모여 있어서 우리에게는 흰색으로 보입니다. 이 흰색의 빛이 빨강에서부터 보라까지의 빛으로 쫙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이 현상이 하늘에 떠 있는 물방울에서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굴절을 하게 되는데 굴절을 하게 될 때 빨간빛과 보랏빛이 다른 각도로 굴절을 합니다. 요 점에서 반사를 하고 다시 한번 굴절을 하게 되면은 이 한 줄기였던 모든 빛이 이렇게 두 갈래로 빨강과 보라만 본다면 두 갈래지만 빨주노초 파남을 본다면 7갈래의 빛으로 퍼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하늘에 떠 있는 요 물방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물방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측한 이 하늘을 보는 점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나의 눈에서 보았을 때는 여기에서 갈라져 나오는 모든 빛을 다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 있는 나의 눈 위로 보라색 빛이 지나가 버려요. 이 물방울에서 나온 빛 중에서 붉은색의 빛만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물방울에서 나온 빛 중에서는 보라색의 빛만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방울을
붉은색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방울을 보라색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지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빛이 두 번 굴절하고, 물방울 속에서 두 번 굴절하고 한 번 반사하면서 어떤 물방울에서는 굴절과 반사된 붉은 빛만을 보게 되고, 또 어떤 물방울에서는 굴절하고 반사된 보라색 빛만을 보게 된다. 그게 붉은색과 보라색뿐만이 아니라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모든 색깔이 다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은 붉은색이라고 보고 주황, 노랑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 부분은 보라색이라고 본다 라고 하는 것이 무지개에 대한 과학적 설명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빨강하고 노랑하고 파랑 정도까지만 보고 보라색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지개가 7가지 색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못하게 됩니다. 빨주, 노초, 파까지 본다고 하면은 무지개는 5가지 색이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만약 어떤 존재자가 푸른 빛하고 노란 빛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하면은 그런 생명체는 무지개가 2가지 색깔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굴절과 반사의 물리법칙만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7가지 빛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빨강에서부터 보라까지의 색깔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감각기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진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눈이 진화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개를 7가지 색으로 본다. 그러니까 무지개의 색깔이 7가지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의 굴절과 반사의 법칙만으로는 사실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상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7가지 색깔을 볼 수 있게끔 아주 긴 진화의 역사 동안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죠. 다시 붉은 빛이 보이는 하늘의 그 부분에 떠있는 물방울과 보랏빛이 보이는 하늘의 그 부분에 떠있는 물방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물방울입니다. 여기 이 물방울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7가지의 빛이 다 나옵니다. 7가지의 빛이 다 나오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붉은 빛만을 봅니다. 이 붉은 빛만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하늘이 붉은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물방울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모든 빛이 다 나오지만 이 물방울에서 나오는 여러 빛 중에서 우리는 보라 색깔의 빛만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물방울이 하늘의 이 부분이 보랏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방울이 떠있는 이 부분에 하늘을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무지개가 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기 있는 물방울에서는 우리가 비록 붉은 빛만을, 이 물방울에서 나온 붉은 빛의 색깔만을 보지만 이 물방울은 사실은 모든 색깔의 빛을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 경험에 의한다면 여기 이 물방울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물방울에는 붉은색이라는 자성이 없다. 그리고 이 물방울에는 우리에게 비록 이 물방울이 보라색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보랏빛의 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태양과 물방울과 나라고 하는 그 위치가 그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물방울에서는 여러 빛깔의, 여러 색깔의 빛이 나오지만 우리는 붉은 것이라고 보는 거고, 이 물방울에서도 여러 색깔의 빛이 나오지만 우리는 보랏빛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물방울에는 붉은 빛이라는 자성이 없고 이 물방울에는 보랏빛이라는 자성이 없습니다. 이 객관에 대해서 우리가 붉은색이거나 보라색이라고 어떤 그런 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물론 금강경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세계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세계의 모습은 객관 대상이 우리가 보는 것대로의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관인 내가 객관을 그렇게 보게 하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관인 나와 객관인 대상 사이에 무한한 연기의 망이 형성되고 그 연기의 망 속에서 우리에게 객관 대상은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위치에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사견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물에 대해서 네 가지로 보게 된다. 네 가지의 견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볼 때 물고기는 자기가 사는 집이라고 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을 보면은 저거는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상의 사람이 보게 되면은 유리와 같은 보석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본다면 피고름으로 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물을 놓고 그 물을 누가 보느냐, 그 물과 그 물을 보는 주관 사이에 어떤 인연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이라고 하는 객관체가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물이 마시는 물로 보이고 보석으로 보이는 그런 경험은 물이라고 하는 객관체와 객관과 그것을 보는 주관 사이에 형성되는 인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이든 주관이든 그 어느 것에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성이라는 것을 상정한다고 하는 것은 부조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객관과 주관 사이에 자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는 하늘이 푸르게 보이고 무지개가 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아무리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은 전부 무하다. 무실체적이다. 주관이나 객관이나 인이나 법이나 일체가 무하다. 그래서 제법을 무하라고, 제법이 무하다 하는 것이 삼법인의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이나 우리가 관측하는 바대로의 성질이 그 대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부조리하다는 것이죠.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불교의 내부에서도 부파불교 시대에는 대상의 자성을 인정하는 교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를 쪼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요 색깔, 이 색깔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 물체는 요 색깔이라는 그런 변치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조금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어떤 경우에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우리에게 보이는 것, 우리에게 나타나는 관념, 그런 것은 전부 다 연기의 맥락, 인연의 맥락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 문제는 서양 철학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문제이기는 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가 객관 대상이 그 자체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느냐? 불교는 그거와는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객관을 보는 5가지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피부로 촉감을 느끼는 그 아니비설 신이 객관 대상인 색성, 향, 미, 촉을 만나면서 그 양쪽 모두가 자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눈이 색을 보면서 우리 눈과 대상인 색 사이에 안식이 성립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귀가 무언가를 들으면서 거기에 이식이 성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의 식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그려낸다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대상의 성질 그대로 나의 감각기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나면서 그 대상을 그런 모습으로 그려낸다. 지난 시간에 한 얘기를 다시 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책상은
판판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촉감은 이 책상을 판판한 것으로 그려내는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는 그 물방울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성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가지 색깔을 볼 수 있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태양과 물방울 우리가 그런 위치에 서 있다고 하는 관계 설정에 의해서 우리는 하늘의 그 부분을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로 그려내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세계가 우리 마음에 와서 그렇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의 세 번째 의미로 특히 불교의 전체적인 맥락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